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해야 될 말 했어요. 이번에. 문자 조심하고 난 참 그 행동 말로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요즘 보면 왜냐면 살았어. 그거 가지고 소스 삼아 가지고 우리- 작업 많이 했어. 그렇게 살았어. 그게 보였어. 얘기 나왔는데 총수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진우하고 나하고는 1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 이미. 조선일보가 다 보고 있다. 조선일보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면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 때문에 제가 줄리안 어산지를 영국에 가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너의 전화기는 모든 디지털은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그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 왜 그랬냐면은 지금 아까 말했는데 서태지 씨 얘기 죄송합니다. 서태지 씨. 근데 그 서태지 씨 얘기가 저희하고 계속 겹쳐 있는 거예요.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2013년 12월 기사인데 올해도 서태지의 주진우 구속영장이 묻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자 총수는 네가 가라 구속영장 먼저 가고 총수는 뒤에 있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저기 파리에 있고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서 기각됐어요. 저는 살아 돌아왔는데 그날 서태지 씨 결혼 기사가 나와요. 결혼 기사가. 그리고요. 제가 BBK 검사들한테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승소합니다. 그 검사들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서 그 BBK 메모 있지 않습니까? 김경주. 그래서 2심에서 이겼을 때 그때 서태지 씨 이혼 기사가 나와요. 이상하게도 그날. 그래서 주진이는 서태지급으로 아니 말하는. 우리가 낙곰수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연예인 기사가 물타기 나왔다. 기사가 꼭 있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2013년. 그게 서태지급이야 하필이면. 아니 그 정도 돼야 서태지 씨가 정도 돼야?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이혼 기사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저런 기사 있다니. 벌써 만들었어. 야 빠르다. 근데 영장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묻혔다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박지우, 공교롭게도 그런 타이밍에 네. 그런 연예 기사, 폭로성 연예 기사가 참 많이 겹쳤죠. 네. 네. 아까 말했던 그 유명 배우들 열애설 난 그때 공교롭게 제가 영국에 있었어요. 한 연예인하고 그때 이제 그 연예인하고 사귀었어요 그날. 아니 그 왜가 연예인이 주진우가 왜 사겨 주진우를? 연예인하고 왜가 근데. 왜 그렇게 인상 써? 그러게.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들도 근데- 다 취향이 눈이 있는데. 그때 그 열애설이 난 그 여배우하고 저녁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오빠 우리 이상하다. 밥 먹기로 했었어. 제가 다른 자기랑? 인기 저녁을 연예인 먹는다고? 이상하잖아. 네, 말이 안 단둘이 되는. 먹는다는 게 아니야. 아니고 다른 인기 연예인이 있었어. 다른 그거 있었나 사람을 봐. 끼고 그 친구하고 같이 그 뭐지? 빨리 런던에 얘기해. 강연 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 이 상황을 보면 그 열애설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미행이 아니고 추적이 아니고 그때는 누군가가 전화기를 알려줘. 들여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거 전화기. 카톡이나 통화나 문자는 다 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제 내린다 그걸 알고 찍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하나 찍으려고 하잖아요. 한 달 실제 추적하잖아. 자, 불가능에 가까워요. 한 달을 이 얘기라는 준비합니다. 게. 한 달 준비하고 자 혼자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카니발 하나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택시도 준비하고 오토바이 2대 준비합니다. 네 대 그래도 정도- 간신히 할까 말까예요. 그래도 실패해요. 계속. 근데 이번에 근데 기자 혼자 가가지고 그걸 쫓아가서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미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쓴 기사였어. 그럼 디스패치를 잡아야지. 디스패치가 모든 아니, 그 타임마다 딱 정확하게 하잖아. 디스패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번에 조진웅도 디스패치 아니 근데 아니야. 지금 특정 언론과 디스패치 왜 그러냐고 디스패치. 특정 언론과 특정 언론 얘기하지는 디스패치만이 아니라 이런 기사를 연예 기사. 토스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디스패치에 조선일보 기자가 토스했다며. 그건 저는 모르고요. 그건 모르죠, 우리도. 네, 저는 모르고 그런데 나만 망해. 저기 정보기관 나만 그리고 망해라, 정보기관 이거지. 오비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속 그렇지. 뿌려주면서 이런 기사를 그런 내기- 선수들이 있어. 다 말아가지고 기획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다 여러분들도 통신보안. 통신보안. 그러다 본다고. 유시민 말이 맞다. 홍상훈 기자님 통신보안 하시고요. 아 왜 날 그래?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텔레그램도 안 하는 거예요. 아, 텔레그램 믿고 자기가 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방심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연락을 어떻게 해? 그냥 전화- 모두가 모두 듣는다고 전화로? 생각하고 모두가 들어도 되는 이야기와 행동과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당구 치자거나 얘기하고. 아니, 이렇게. 그건 그렇고 내가 마지막으로 예, 예. 또 아젠다 한번 아젠다 이건 빨리. 아젠다라고 말할 건 아닌 것 짧게 같은데 하세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 그 장동혁 그 당대표가 지금 요즘 매우 위기에 지금 처해 코너에 있잖아요. 몰리고 있죠. 예. 지금 뭐 따로 신동욱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갈아치우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한번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모실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거 안 보실 때 구호라도 한번 외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장동혁? 장동혁이다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동혁. 이건 너무 많이 넘어갔어. 너무 많이. 아니 지금 잘못하면 저 나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장동혁은 응원해야죠. 난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왜 한번 구호 한번 아 해줍시다 싫어 우리. 그건 절대 할 수 그거 없어.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장동혁이란 장동혁이다, 말이 이거 되냐? 진짜 유시민 작가님의 저 발언은 그 요즘에 이제 알릴레오 북스 할 때 지금 진행하시는 예. 예, 관련해서 법원 얘기가 이제 살짝 책방송이긴 하지만 나오면 예. 굉장히 진심으로 분노한 게 보여요. 진짜 이렇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법원이라는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자기 양심이 아닌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또는 자기 정치 성향에 따른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발언이 처음에 헌법에 법관이 뭐에 따라서 재판하게 돼 있냐면 법률에 따라 법률과? 재판한다가 아니라요. 양심과가 있어요. 법률과 양심. 예,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다면서 양심이라는 그. 네, 그럼 양심이 뭐냐? 어. 지금 법관의 직업이라는 것은 법을 해석해서 이걸 적용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해석할 때의 기준이 본인 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어기면 국민에 의해서 단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권 그 판사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떠먹여 줄 테니까 당신들은 국민 여러분들은 내 말이 맞아. 왜냐하면 당신들 모르잖아. 내가 법률 해석권 있잖아. 내가 다 알아. 내가 해줄게. 라고 해놓고는 국민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헌법 어긴 겁니다. 직위원처럼 시간 계산해가지고 구속해서 취소 풀어주는 게 그게 국민의 뜻에 맞습니까? 내일 한번 풀어주는 게. 근데 직위원 판사는 막 법률 막 조합해가지고 법 나는 이렇게 해석 권한이 있고 내 재량권이고 이거 아무런 위법이 없다라고 지금 뻔뻔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최소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권, 행정법, 입법권이 있는데요. 3권이 있는데 헌법 1조에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전체의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면서요. 1조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라는 권력에 맞게 그 양심에 맞게끔 해석하지 않은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의가 법 왜곡죄입니다. 예. 판사가 판결 절차를 거쳐서 판결하면 그게 무조건 보호돼야 된다? 아니다. 예. 판사가 해석 권한을 양심에 맞지 않게 왜곡해서 해석하면 얘를 징벌로 처벌하자라는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나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예. 아, 나도 그리 여태까지 잘못 생각. 사법개혁 하니까 뭔가 뭐 전체를 다 뭔가 우리나라 법이 헌법이 잘못돼서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렇게 지금 그 이미지가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걸.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최고의 양심을 가지고 우린 양심은 무조건 선이야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더 들어보시죠.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말을 하면서 이런 그 판사들은 국회가 탄핵해야 하는데 국회가 좀 탄핵을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법원이 저렇게 딴 세상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데 예. 이거를 왜 국민의 대표자들이 응징하지 않느냐, 그렇지. 왜 주권자의 뜻을 받들지 않느냐. 그런 그거를 외면하면 민주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살펴가지고 그거를 감시하고 또 권력을 견제하고 오남용을 방지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오남용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이걸 지적하신 거죠.
탄핵을 해야 되는 기관은 국회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앵커께서 엄청 이제 막 화나가지고 막 지랄 이런 단어도 쓰고 그런 내가 그 말 썼나? 예예 또? 예, 제가 캡처할 거고요. 근데 진짜 지랄병 한다 이런 얘기 절로 지금 나오는 게 그럼 국회에서 국민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국민들 지금 원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 생명 지금 왔다 갔다 할 뻔한 내란범 똑바로 차근차근 똑바로 단죄할 수 있는 예. 방안이 다 있는데 야 이거 역풍 불면 어떡하지 괜히 건드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지금 국민들이 그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거 최소의 민주주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그 소심함,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작동하고 할 일을 못 제가 볼 한다는 때는 국회가 최소한의 그러면 잘못된 길로 법원이 갔을 때 예. 국민이 단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단죄를 해야 되고 그럼 예. 지금 국민들이 직업을 놔두고 가만히 있다 지나가는 판사 잡아들이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없지. 예,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 탄핵을 의결을 해가지고 소추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예. 왜 작동 안 하냐. 이게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왜 작동 안 하냐. 그 말이죠. 그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매번 이제 선거를 의식하거든요. 네. 뭐를 좀 아. 권한 행사를 해라. 예. 그러면은 아이 뭐 해야 되는데 예. 눈앞에 선거가 있고 예. 언론 지형이 또 저렇게 왜곡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잘못된 보도만 하고 있으니 이거는 좀 넘어가서 다음에 하자. 이러면서 미뤄온 게 그간에 어찌 보면 민주당이 계속 반복해온 역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조준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론이 일제 일어나가지고 누군가 하나를 물어뜯기 시작하면 또 그거는 또 금방 수용해가지고 뭐 어떤 식의 액션을 보이고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결국은 선거에 유리하네 불리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겁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나쁘게 준동을 해요. 그게 이번에 정치검찰이 보여준 그런 연판장 사태나 이런 것들로 보이는 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니 먹혔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다 따라온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걸 한 번은 끊어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게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그거는 구성 자체를 지금 트집 잡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원의 주인이 판사고 판사들을 건드리면 안 되고 모든 거는 판사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김영두 재판관 청문회 때 법원이 누구 거냐고 물어보니까 판사 거라고 답하는 장면을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법원이 국민 거지 판사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양성하고 불러왔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꼬이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주권자가 권한을 맡긴 사람들은 법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해라. 그리고 나서 판단을 받아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그걸 제대로 못하고 할 듯 할 듯 하면서 안 하고 안 할 듯 안 할 듯 하면서 또 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딴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그 해법과 대안으로 예.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 판이 된 거다. 맞습니다. 이 판이 됐다. 네. 그 유시민 작가 말을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에 지금 자꾸 방점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언제나 변함없이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고 풍파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다 원래. 근데 지속 가능한 게 되려면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거는 적어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이런 기능이 돌아가고 작동되더라. 예, 요걸 남겨야 보여줘야 된다. 돼. 예, 그걸 보여줘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원래 국회에서
하는 게 국회는 제도 바꾸는 데잖아요. 누구 한 명 찍어가지고 막 단죄하고 이건 사실 사법부가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 전담 재판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 왜곡죄를 도입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예산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법원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 삭감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근데 징계권이 있잖아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러면 탄핵을 해야 되면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하려고 했더니 지금 전담 재판부도 지금 너무 국민들 여론이 원하시는데 곧바로 막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법학자들도 나와가지고 이거 자꾸 위원 들어보니까 위원인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여론들 때문에 이렇게 개혁하는 것들이 국회가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법과 제도 이 법원이랑 사법부라는 거는 어쨌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걸 지키도록 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그렇죠.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사법부잖아요. 예. 법원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 그 작동되지 않으면은 그 사법부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그걸 고치는 거는 입법부잖아요. 네. 국회가 네네. 아 이건 잘못됐네. 그러면 예. 법이 이건 미진해서 이런 거니까 법을 그럼 잘못 예. 고쳐서 그 작동되게 만드는 게 입법부잖아요. 네. 그 입법부의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어. 그런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엄존하고 있는데 예. 그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할 일을 해 가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구하고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지. 네.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 게 지금 너무 오래됐다. 근데 제가 요즘 그 주말 집회에 나가 보면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옛날하고 달리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고 정권도 뺏어왔고 네. 국회 의석도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과반 의석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권한을 갖다 왜 행사하지 않느냐? 왜 않느냐? 저도 그거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매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독주 프레임, 뭐 오만 프레임에 걸려서 예. 선거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늘 해요. 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그럴싸한 말인 것처럼 또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계속 그러면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 승리하면서 왔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럼 예. 그럼 아니면은 다시 내년 지방선거도 이렇게 가면은 예. 새롭게 이기겠습니까? 새롭게 해야지. 아. 참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행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 국회에서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조치 여러 개 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께서 어쨌거나 지지율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금 네. 대통령하고 민주당하고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까? 지선을 이기지 못하면은 개혁 동력을 가질 수 없을까? 우려하는 마음 아마 선의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할 일은 하면서 나갈 때 더더욱 지지율이 올라가고 추진력이 붙는 것이지 무릎을 꿇고 꽃을 가지고 우리가 조중동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서 아이고 봐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봐줍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저항이 심한 거는 고지가 눈앞에 있고 그게 맞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모를까?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물론 중요해요. 뭐 말씀하세요. 예. 아니 이게 다 재선 때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 아니 그 지방선거에서 당이 이겨가지고 계속 당에서 이제 그 세력이 유지가 돼야 네. 본인도 이제 나중에 재선하고 삼선하고 사선하고 다 그 생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그거예요.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년은 물론 지방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장도 다시 탈환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 당연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정당이라면은. 그런데 이렇게 한번 미니까 계속 밀리는 상태를 유권자들이 봤을 때 보고서는 내년 지방에서 아유 불쌍하니까 찍어줘야지 이러겠느냐는 거지. 나 같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조차도 그건 왜 저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지 매가리 없지 그러니까 그냥 선거장에 반대쪽 표를 찍지는 않더라도 안 나가버리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거죠. 난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국회에 있을 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지금 공을 차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적에 11대 11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1명이지만 저쪽은 심판들까지 다 저쪽 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골대는 우리 쪽이 더 낮은 쪽에 있고 그래서 쟤는 턱 굴리기만 해도 그냥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게 기울기가 바로 잡힐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신준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떤 공정한 절차 안에 경쟁을 통해서 집권한 거는 없다. 나라가 망할 정도의 흔들림이 있어야지 집권을 겨우겨우 한다. IMF 위기가 왔거나 예. 박근혜 탄핵이 됐거나 맞는 말이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저렇게 내란을 일으키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민주당에서 뭔가 과감한 결정을 하고 추진력을 발휘할 때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번은 내란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금 취약한 기반 위에 우리 민주주의가 있는 건가를 절감하신 분들이 많아졌으니까 예.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될 거는 해내고 예. 그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성과를 가지고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지금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애들이 얘기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사법부 독립은 제일 훼손한 것들이 꼭 이럴 때 되면은 사법부 독립 다 지키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는 계엄을 통해 가지고 사법행정 권한이건 사법재판사무를 뺏어가려고 하는 애들이 안 하려고 할 사법부인데 뻔했는데. 그때는 들어가서 투표도 안 한 것들이 무슨 할 말이 많아 이렇게 해야지 네. 저들이 얘기하는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 훼손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굳이 반복해서 여러 사람이 해야 되나. 그런 사람 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고 민주당은 좀 크고 굵게 예. 예, 기본 맥을 짚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제 토요일 날 지난주에는 그 국회 앞에서 네. 그 촛불 집회 지난주에 같이 나가셨잖아요. 기자님, 우리 예 맞아요. 같이. 예 저도 정필승 나가서 변호사랑. 예 맞습니다. 아 그때 시민분들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 집회 자체가 아주 기세가 막 등등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집회는 일단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좀 우리 노땅 세대들 약간 지지했거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정말 흔친나서 막 춤추고 아, 뭐 이런 그래요? 그 1년 전 분위기가 또 딱 나왔었는데 나 제가 오늘 말하려는 거는 전현희 의원이 어쨌든 그제 나왔어요. 연단이 올라갔는데 지금 저 사진을 보듯이 처음에 앉아서 무릎 꿇었거든요. 저도 저 영상 봤어요. 죄송하다. 네. 내란이 지금 끝난 지 1년이 내란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거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면구스럽고 죄송하다, 송구하다 얘기했거든요. 먼저 사죄부터 했거든요. 네. 뭐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다시 추운 한겨울에 다시 아스팔트 바닥에 나오시라고 해달라는 그러네.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죄송하지. 그런데 유시민 작가 말대로 정치인은 그 권한을 갖고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100% 120%좀 활용하라 이거죠.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무릎 꿇고 면구스럽다 죄송하다 말하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걸 안 하고선 지금 죄송하다는 말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갖고. 그러니까 국민을 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여론이라는 게 막 이런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때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국힘 지지율이 무슨 짓을 해도 저것들이 지금 25%못 넘어가거든요. 예.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도. 예. 그러니까 그런 좀 국민들이 이 내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나 판단을 갖고 있는지를 믿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뭐 위헌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제기되는 점을 크게 봐서 지금 위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고 디테일에 있어서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구멍은 좀 메꿔 가면서 가면 그게 뭐 그 결과적으로 저는 하여튼 이 그 법원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윤석열이를 무죄로 방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마저 좌고우면하면서 저들하고 같이 같은 생각을 일부라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필요는 전혀 없다. 아니 저는 그 전현희 의원 그 무릎 꿇는 영상을 이제 쇼츠 같은 데서 이제 보고서 사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전현희 의원도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죠. 많이 근데, 했죠. 예, 근데 그거야 뭐 1년 동안 없고. 예
지나고 이제 지선 출마하면서 내란 관련해서 당에서 직을 맡고 있는데 그걸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니까 사실은 무릎 꿇고 싶었던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번 집회에 그동안에 서초동에서 했던 법원 개혁 집회와는 달리 거기는 좀 5060 또 40 이런 분들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의 참여가 엄청 늘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래요. 이 국면 전환을 보여준다고 봐요. 지금 전담재판부 정치권하고 언론에서나 뭐 법무부가 몇 명 추천하고 뭐 그럼 법전원을 넣어 말어 뭐 이러고 있지. 국민들은 다 원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위헌이다라고 공격받을 수 있는 걸 빼고 크게 해서 나머지는 양심에 따른 법률의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맡겨야죠. 그런 마음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이게 법률 규정상 뭐 이래도 위헌 저래도 위헌 아예 안 되겠네. 이럴 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잠깐 최 의원도 지금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그 얘기도 하셨고 사실 가장 그 보수 쪽에 지원을 해줬던 세력 중에 하나가 뭐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어쨌든 일방적인 지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그게 프레임이 굉장히 먹혔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유튜브라는 물론 유튜브 매우 문제 많습니다. 저도 고칠 거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 그 조중동의 보수 언론들의 그 기술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는 하루 종일 유튜브의 기능이 순기능이 작동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100% 이용하면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이라기보다는 이게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하는 게 역부족이야. 이런 생각 좀 그 패배의식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믿고 그래야지 국민들도 더 응원을 해주고 아유, 그럼요. 더 이 아스팔트 바닥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렇게까지 고군분투하는데 우리 진짜 이번에 지선에서 찍어주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유시민 작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 그 시류하고 좀 맞는 것 같아갖고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문자 모두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에 이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이거 김남국 비서관 그 문자 청탁 논란 인사청탁.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 다 지금 요즘 최근에 엊그제 조진웅 씨, 조진웅 씨 이 부분도 아마 같이 다 연결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죠. 진짜로 저렇게 다 조선일보에 내가 통화하고 문자 보낸 거 다 조선일보에 들어갈까? 나 그 생각도 들긴 들던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네, 매우 조심해야 되고 역사적 책무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무게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게 그 유시민 선배님도 괜히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저는 저 말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 민주 진영 안에서 조중동하고 손잡는 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영역을 넓히고 자기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죠. 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현역 의원 때 놀랬던 게 제발 의원총회장에서 이제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경론이 붙을 상황이나 이럴 때 되면 그렇게 이제 원내 대표가 당부를 하고 당 대표가 머리말에서 강조하고 해서 해도 그게 실시간으로 외부에 유출이 됩니다. 비공개 의총하는 중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의총 시작하자마자 발언권 얻어가지고 가서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침소봉돼가지고 어떻게 나갈지 뻔히 알지 않냐. 그간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정권까지 이뤄놓고 왜 지금도 와가지고 저런 것들한테 생중계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조금 뭐랄까 정리가 됐었어요. 야, 그러고 나서 그날은 생중계는 안 되더라고. 의총 끝나고 나서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기사가 나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결국 다 나오고 제가 의총장에서 그 외부에다가 이런 거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만 딱 빼고 그건 뺐어? 그것만 딱 빼고 다 나와.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건 왜 뺐대? 야, 진짜 내가 놀랬어요. 야,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치 좀 오래 한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렇게 거래를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무슨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전화해서 빼줘? 아유 김 자기를 기자 도와준대. 예, 예. 나 알잖아 이러면 하면 이제 딜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빼주지는 않지만 좋게 써준다는 거야.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다. 예, 예. 그거구만. 그걸 기대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조선일보도 좋게 써주는 사람이다. 라는 게 필요하대. 아유, 근데 조진용 씨도 그렇고 저도 김남국 비서관도 그렇고 참 이 대중의 신뢰를 받아서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근데 유시민 작가님이야말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음해하고 잡아넣으려고 그러고 왜 막 감옥 보내려고 그러고 막 돈 줬다고 허위 자백하라고 그러고 별일 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샥샥샥 피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평소에 그냥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스피커로 살아온 삶의 태도를 말한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힘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사실은 그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120%더 노력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